먼저 이왕구 총리 후보자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까지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퇴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사퇴했고, 문창극 후보는 청와대에서 여론의 압박에 의해 사퇴하게 했고, 안대희 후보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왕구 총리 후보자까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좋은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왔습니다. 국민은 책임 총리를 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비선 실세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십상시는 안 된다. 인적 쇄신해야 한다. 라고 책임 총리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원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은 깨끗하고 도덕적인 총리 후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리 후보,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 국민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총리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 지금처럼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서민 증세 이제 정리해주고 국민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총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섯 번째로 정치적 갈등을 정리하고 정부와 여권, 야권, 국민 모두 다 소통할 수 있는 총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총리가 이왕구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에서 제대로 정책적 검증을 하고, 그리고 좋은 후보를 선택한다,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왕구 총리에 대해서 여당이 눈물겨운 방패막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왕구 총리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땅 투기 의혹, 6천만 원 황제 특강 논란, 교수 임용 특혜, 박사학위 표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병역 면제 의혹 등 너무나 많은 의혹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가 내놨던 해명들은 변명일 뿐이었고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쉽게 넘어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여론 향배가 어떤지, 총리가 2번 날아가고 세 번째 총리만큼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생각, 저희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기류가 너무나 확산되고 이거 어렵겠는걸이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 높아서 여론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모든 언론이 제목부터 사설까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기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들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번 상황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총리로서 여론과 언론의 동향이 부적격, 어렵다, 안 된다로 가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직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축소, 그리고 복지 축소를 자꾸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 감세를 위한 물타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초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비로 지출되었고, 고령의 나이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명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쓸쓸하게 떠나가는 노인들은 젊은 시절 그 청춘을 대한민국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 그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 어른들이 젊은 시절 해왔던, 일해왔던 세금, 그것을 이제 잠시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노년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위안을 드리는 것, 우리가 빌렸던 것을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무상복지인 양 정치인들이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수는 42조 7천억 걷어들였습니다. 예상했던 46조보다 3조 3천억 원을 덜 걷었습니다. 법인세 3조 3천억 원 덜 거치고요. 소득세는 53조 3천억 원 걷어들였습니다. 법인세보다 10조 6천억 원을 더 걷어들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유리지갑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는 25조 4천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5천억 더 걷어들였습니다. 자, 법인세는 예상했던 예산보다 3조 3천억 원 덜 걷고, 그리고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10조 6천억 원 더 걷고,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예상보다 5천억 원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지 이유가 드러난 겁니다. 이래도 정부는 유리지갑만 털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까? 정부는 복지 축소라는 엉뚱한 발상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를 원위치 시킵시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고위 당국자들은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민 중세 엄청나게 해놓고 그 고위 공직 자리에서 높은 월급 그대로 받고 있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 잘못 추진했던 세금 관련자, 고위 정책자들 모두 다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불법 대선 개입, 축소, 은폐, 정치검찰이 해왔던 일입니다. 정치검찰이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은폐하고 축소에 앞장섰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낙관론, 최경환 경제팀의 낙관론이 부른 대한민국의 재정 위기, 재벌 그리고 부자 감세의 원위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마감한 총 세입 세출 보고 나니 예상대로 세수 결손이 1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10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IMF 직후였던 1998년 그때가 8.6조 원, 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2012년에는 2조 8천억 원, 2013년에 8조 5천억 원, 그리고 2014년에 10조 9천억 원. 박근혜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그 힘들었던 이명박 정권보다 박근혜 정권이 훨씬 더 힘듭니다. 박근혜 정권의 세수 결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2조 8천억 원, 2013년 박근혜 정권 1기입니다. 8조 5천억 원, 2014년 박근혜 정권 2년 차입니다. 10조 9조억 원, 10조 9천억 원 세수 결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최경환 라인의 낙관론, 그리고 서민 증세, 이것이 재정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법인세와 부자 감세를 원위치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고위 당국자 모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